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여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열렸지만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이 결성돼 이동환 목사를 공개 지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교단 발전협의회를 열어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할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여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고가 가져온 경제적 어려움과 아물지 않은 유자녀들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학생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 김예림 씨. 예림 씨의 아버지 고 김혁수 씨는 2년 전 신장과 간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림 씨는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배우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국내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여기 사랑의 기증운동본부에서 아직도 잊지 않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이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저도 나중에 꼭 이런 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사람들을 꼭 돕고 싶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장학사업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기기증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뇌사 장기기증인 2,488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74명이 30, 40대였습니다. 뇌사기증자 유가족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 목사는 이 장학금 제도가 어린 자녀를 둔 유가족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이와 같이 알아주고 장학금을 주는구나. 그랬을 때의 이 어떤 심리적 자부심,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모멘텀으로 좀 자리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장학금 지원에는 바름교회와 구산교회, 안성중앙교회 등 교회들의 협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장학사업을 통해서 유자녀들에게 희망의 발판이자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장기기증인들의 생명 나눔 정신을 기리며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열렸지만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이 결성돼 이동환 목사를 공개 지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찬성과 동조를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 측은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따른 재판이었다며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했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은 이동환 목사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총회재판위가 방역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도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감리교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 재판을 앞두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느낌의 발언도 경계하는 교계 정서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감리교단 내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없었다면서 감리교회 안에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마녀 사냥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모임의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공론의 장을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교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가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이동환 목사 항소심은 다음 달 2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제 서울교대에서 제181차 회의를 열고 총신대 정의사 15명을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의사 후보에 오른 30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15명을 선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분위가 성씨만 올린 명단을 보면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등이 정의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총신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사순절을 맞아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닷새 동안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받다가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290여일째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에 복직하고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원해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오늘 타지키스탄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기증 등 막대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기아성 전국장로연합회는 타지키스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마스크와 의약품, 방한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오늘 대전 디딤돌 교회에서 교단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침례교 교단발전협의회는 교단에서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총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고석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침례교 교단발전협의회는 교단에서 1년 동안 진행할 총회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교단발전협의회 일부 예배에서 박문수 총회장은 연합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침례 교단의 화합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침례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 돼 침례교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어진 주제 발표 시간에는 김일엽 총무가 나서 교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교단 통계 현황과 교단 산하 기관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침례교 협력 선교 프로그램과 피로회복 10만 명 헌혈 운동 등에 대해서도 개교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교회 주변 상권을 돌보는 골목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먼저 좀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살리는 골목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좀 벌이면 좋겠다 해서 지금 교단이 준비하고 또 오는 6월에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지구촌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침례교회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연합 기도회를 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침례교는 이번 교단발전협의회를 통해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침례교 교회는 3,416개, 인준된 목사는 6,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한 가운데 이 소송의 의미를 살펴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는 26일에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 회복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에는 이상희 변호사와 경북대 김창록 교수가 참여합니다.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북한 선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신대 북한통일학 유영식 교수는 오늘 열린 예장통합총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교적 대안은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다면서 대북제재 예외 사항인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한국교회의 선교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특히 관광산업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개방과 외부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면서 북한 지역의 기독교 사적지 테마 관광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개척한 지 2달이 안 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등대교회가 최근 화재로 사택과 교회 교육관이 전소돼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인을 백열전구 과열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당국 추산 3억 원에 이르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산하 고신재난긴급구호단은 교단 산하 교회들을 대상으로 등대교회 복구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18일 제114회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대학부 149명을 비롯해 신대원 284명, 일반대학원 177명 등 모두 6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졸업생들을 향해서 졸업은 학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장총회 산하 한신대학교도 19일에 2020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신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뒤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